서반포니까 반포동에서 좀 서쪽에 있나 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2020년 분양한 신목동 파라본도 마찬가지로 목동이 아니라 신월동 입지입니다. 은평구에 있는 수색증산 뉴타운 일대에도 죄다 DMC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집값 비싼 옆 동네 이름을 막 갖다 쓰니까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서반포 서밋 더힐 살아. 여러분, 이 아파트 이름만 들으면 제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서반포니까 반포동에서 좀 서쪽에 있나 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 단지는 반포동이랑 전혀 상관없는 동작구 흑석동 흑석뉴타운 11구역에 짓는 아파트거든요. 흑석 11구역 위치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북쪽으로는 한강을 끼고 있고요. 지하철 9호선 동작역이랑 흑석역 사이에 있습니다. 흑석역이 좀 더 가까운데 걸어서 한 10분 정도, 그리고 1,509가구 규모 대단지입니다. 올해 하반기 분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서울 아파트면서 핵심 업무지구인 강남이랑 여의도 출퇴근하기 좋아서 청약 열기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럼 단지명에 가져다 쓴 반포랑은 대체 무슨 관계라는 걸까요? 흑석 11구역에서 국립 서울현충원 넘어서 동쪽으로 직선 1.5km 되는 거리에 서초구 반포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반포동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예로부터 부촌으로 유명한 동네잖아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반포자이, 레미안 원베일리처럼 강남권에서도 집값이 비싼 아파트가 몰려 있고요. 그러니까 흑석 11구역이 이런 반포동과 나름 가깝다는 점을 내세우려고 서반포 서밋 더힐이라는 이름을 생각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는 진짜 반포 아파트도 아니면서 이렇게 아파트 이름을 지어도 되나? 집값 올리려는 꼼수 장명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어요. 논란이 커지니까 흑석 11구역 조합은 이 명칭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홍보할 때 서반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조합 사업 대행을 맡은 한국토지신탁이 최근 자료에서 이 명칭이 들어간 홍보 자료를 만든 것이 잘못 퍼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흑석 11구역의 명칭 논란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 하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아파트마다 집값이 더 비싼 옆 동네 이름을 가져다 쓰는 관행은 지금까지 수차례 있었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가 대표적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목동에는 유명 입시학원가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대치동이랑 같이 손꼽히는 학군지잖아요. 그만큼 집값도 비싸고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신월 6동 입지인데도 바로 옆에 목동이 있다는 이유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2020년 분양한 신목동 파라본도 마찬가지로 목동이 아니라 신월동 입지입니다. 은평구에 있는 수색증산 뉴타운 일대에도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뉴타운이랑 가장 가까운 역이 경의중앙선 수색역인데도 여기는 아파트 이름들을 보면 죄다 DMC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수색역에서 한정거장 거리에 경의중앙선이랑 공항철도선 그리고 6호선 총 3개 노선을 끼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이 있거든요. 지하철 노선이 딱 하나 지나는 수색역보다는 트리플 역세권인 DMC역이 부동산 시장에서 좀 더 유명하고 그만큼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아파트 이름에도 수색 대신 DMC라는 명칭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개명까지 불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2020년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입주한 마포 그랑자이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아파트는 원래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신촌 명문 대학들과 가까운 점을 들어서 신촌 그랑자이라는 이름으로 분양했어요. 근데 몇 년 전 부동산 상승기부터 서울 강남 3구에 이어서 마포, 용산, 성동구, 이른바 마용성 집값이 큰 폭으로 뛰고 신흥 주거지가 되니까 2022년 마포 그랑자이로 단지명을 바꿨거든요. 이제는 신촌보다는 마포가 더 유명해졌으니까요. 이렇게 모든 아파트가 강남, 목동, 판교 등 집값 비싼 옆 동네 이름을 막 갖다 쓰니까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이름에 특정 동네 이름 들어갔다 하면 행정구역이 정확히 어디인지 소비자들이 따로 확인해야 될 정도거든요. 아파트 개명 절차가 너무 쉬운 것도 꼼수장명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유자 80% 이상 동의를 받은 다음 구청 같은 지자체에 단지명 변경 신청하고 승인만 받으면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럴 거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모두 한강 밑에 있으니까 다 강남 아파트라고 이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극단적인 우스갯소리도 보여요. 꼼수장명이 판을 치니까 지자체가 어느 정도 제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신정뉴타운 1-4구역 재개발로 지은 신정뉴타운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2020년 말 양천구청에 단지명을 목동 센트럴 롯데캐슬로 바꿔달라는 변경 신청을 냈어요. 그런데 양천구청이 아파트 소재지가 신월동인데 목동으로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거부했습니다. 분노한 입주자들이 일단 문주에 목동 이름 바꿔 양천구청장을 고소했는데
법원이 구청 손을 들어주면서 항소 등으로 2년 넘게 법정 싸움을 벌였습니다. 서울시도 2023년 12월 아파트 이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단지명을 지을 때 고유 지명을 사용하고 다른 행정동, 법정동 이름을 가져다 쓰지 말라는 등 장명 기준점을 세워둔 건데요. 하지만 말 그대로 단순한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과는 없어서 지금처럼 집값 비싼 동네 이름을 차용하는 꼼수 장명 세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